저는 좌의정 대감의 외동딸인 차령 아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제 복수의 첫 시작은 차령 아씨와의 혼례부터였지요. 연지와 곤지를 찍은 차령 아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차령 아씨는 자꾸만 희죽거렸으나 저는 그녀의 시선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주먹으로 그 여자를 쥐어 패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혼례를 망가뜨릴 수도 없었지요. 제가 그렇게 했다가 연희 아씨가 무슨 수모를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차령 아씨는 켜진 호롱불을 사이에 둔 채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차령 아씨 얼굴을 살펴보니 빨리 저고리 끈을 당겨보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좋아했던 여자 쪽 집안을 대역죄인으로 만든 집안의 외동딸과 혼례를 올린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는 저런 야비한 여자와 잠자리까지 들어야 한다니 정말 분했습니다. 서방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어서 제 저고리 끈을 풀어보시지요. 이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화들짝 놀라실 것이옵니다. 내가 놀랄지 아닐지 어떻게 아시오?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소? 지금 저를 능멸하시는 겁니까? 제 아버지께서 좌의정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거들먹거리자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개만 돌린 채 차갑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구려. 저고리 끈은 내일 풀면 안 되겠소. 그럴 기분도 아니고 말이오. 이런 저를 보던 부인은 똥 씹은 얼굴을 했습니다. 살다 여자 얼굴에서 저리 공포를 유발하는 표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연희 아씨가 아파하는 것을 직접 보셔야만 이 저고리 끈을 당기시겠습니까? 사내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알려줘도 그 못된 버릇을 못 고치니 말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악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저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부인을 자극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걸 다시금 깨우쳤습니다. 못된 버릇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서방인 내가 알아듣게 얘기해 보시구려. 무고한 사람 잡지 마시고. 아까 혼례를 올렸을 때 서방님의 눈길은 연히 그 계집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에게는 제가 안 보였습니까? 솔직히 오늘은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순간 뜨끔했으나 연희 아씨의 안전을 위해 부인이 했던 말이 틀렸다고 억지로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오해십니다. 진짜 오해요. 누굴 바보로 아나? 그럼 제 눈이 삐었다는 겁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잖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알고 계십시오. 앞으로 서방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희 아씨가 종생활을 하는 이곳이 천당이냐, 지옥이냐로 결정될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 않소. 제가 겪은 모멸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모멸감. 분명 서방님께 제 마음을 표현하였으나 서방님께서는 저를 벌레 보듯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건 도련님이 만드신 결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축 처진 어깨로 답했습니다. 솔직히 어디 하나 반박할 곳이 없었지요.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알겠소.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하겠소. 그러니 노여운 마음을 푸시오. 그럼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저는 도살장을 끌려가는 소의 표정으로 차령 아씨의 저고리 끈을 당겼습니다. 차령 아씨는 호롱불을 잽싸게 껐고 그렇게 저희 첫 경험은 강탈당했습니다. 저는 도성 내에 용하다는 점집을 찾았습니다. 차령 아씨, 아니, 이제는 제 부인이지요. 부인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의 운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부인이 저에게 일이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저의 장인이 잘 나가는 좌의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인이 망해야만 제가 부인을 잡을 수 있었지요. 저는 앞에 앉아있는 점쟁이를 보았습니다. 그래? 뭐가 궁금해서 왔나? 제 장인의 권력이 얼마 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빨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망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는 사주를 돌려보더니 이내 저를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둘이 보이는구먼. 자네는 두 번째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 아마도 첫 번째 여자가 본부인이고 두 번째 여자가 첩으로 들어올 것 같구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용하다더니 정말 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무엇이 말입니까? 자네가 첩이 될 여자에게 관심을 줄수록 당사자만 더욱 고통스러워진다는 걸 말일세. 왜냐면 본부인이 첩이 될 여자를 괴롭힐 텐데 그걸 어떻게 보겠나?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어쨌건 본부인을 달래놓으시게. 그게 첩으로 들어올 여자가 사는 길일세. 그리고 자네 장인은 올해부터가 대운의 시작일세. 절대 망할 수 없는 집안이야.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장가 하나는 잘 들었음이야.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좌의정까지 오른 양반이 올해부터 대운의 시작이라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인에게 잘 보이게. 장인만 붙잡고 늘어지면 답이 보일 걸세. 보니 장인이 좋은 자리 하나 주겠어. 에이, 설마요. 나와 내기하겠나? 그만큼 나는 자신 있다 이 말이네. 저와 촬영 아씨가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된 지 달포가 지났습니다. 장인께서 어느 늦은 밤 저를 찾으시더군요. 찾으셨습니까? 우선 앉게. 저는 장인어른을 마주 본 채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이리 말하시더군요. 자네는 출사에 뜻이 있던가? 제 아비처럼 문신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게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문신이라. 저는 장인어른을 보았습니다. 장인어른은 탐탁지 않아 하는 얼굴이었지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자네는 붓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가? 붓이냐, 칼이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연이라는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다더냐? 장인어른? 아닙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뭘 말입니까?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 나는 자네를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보통 놈들 같으면 한 자리 달라고 벌써 아양을 떨었을 텐데. 자네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네. 그러니 자네에게는 내가 한 자리를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어. 게다가 이제는 우리가 한식소리 아니던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복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리를 주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도승지가 어떠한가? 도승지 말입니까? 도승지라는 장인어른의 말이 막상 싫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도승지 자리가 비었네.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 왜지요? 도승지는 주상전하와 부서 간의 소통을 담당하거나 주상전하에게 올라가는 상소를 정리해 보고하는 일을 도맡지. 승정원 소속으로 정삼품 관직에 해당하는 건 자네도 알겠지?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승지가 된다면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고 어쩌면 억울한 연희아 씨 집안도 복권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아스럽군. 나는 자네가 한번 뺄 줄 알았더니 저는 이곳에서 저의 숨은 의도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인을 속여야 제 복수가 완성되기 때문이었지요. 이번 일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느꼈는가? 역시 장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답을 내놓아 장인을 설득하냐에 따라 승정원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었지요. 이번 연희 아씨네 집안이 대역주행이 되는 걸 보고서 힘이 없으면 내 가문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장인어른처럼 힘을 쥐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장인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여기서 못을 박았지요. 그래야 장인어른 손자도 꿀리지 않게 살 것 아닙니까? 손자를 파는 것처럼 쉬운 설득은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유독 손자, 손녀의 마음이 약했으니까요. 장인어른 처소를 나온 저는 곧장 부인이 있는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각에 연희 아씨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막대한 양의 옷감을 빨고 있었습니다. 물이 엄청 차가울 텐데 말입니다. 저는 연희 아씨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물었습니다. 아씨,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마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이걸 다 빨라고 시키셨습니다. 부인이 말입니까? 저는 화가 솟구쳤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이 정도 양의 빨리를 내일 아침까지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요. 저는 따지기 위해 부인에게 쫓아가려고 했으나 곧장 연희 아씨가 저를 뜯어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저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저는 우라가 터졌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른거리는 연희 아씨를 남겨둔 채 부인이 있는 처소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부인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온 저에게 부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으십니까? 뭐가 말입니까? 알고도 모른 척 하십니다. 연희 아씨에게 맡긴 빨래 더미 말입니다. 왜 저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어떠한 대답을 내놓아도 부인의 마음이 상할 것이라 여겨 그냥 그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지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부인과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깊게 자는 야심한 시각 밖을 나갔습니다. 연희 아씨는 여전히 차가운 물로 빨래만 하고 있더군요. 저는 연희 아씨 곁으로 다가가 빨래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괜찮습니다. 안 사람은 한 번 자면 코를 골며 깊게 잡니다. 누가 볼 일은 없으니 염려 내려놓으시지요. 그리고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연희 아씨를 안심시킨 후 차가운 물로 빨래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연희 아씨 손을 잡는 사심도 채웠지요. 차가운 물로 빨래의 손이 차가우니 제가 따뜻하게 해주겠다면서요. 이래서 사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살아야 하나 봅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따라 입궐했습니다. 주상전하를 뵌 저는 장인어른 말처럼 정말 도승지가 되었습니다. 얼떨떨하더군요. 힘이 있는 장인을 만났더니 이런 관직이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장인어른이 말하더군요. 축하하네. 모든 게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제게 이런 과분한 직책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장인어른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들었던 말 중에 솔직함이 가득했지요. 물론 장인어른은 언제나 어디서나 솔직했었지만요. 내가 왜 자네에게 이렇게 잘하는지 아는가?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답했습니다. 자기 딸을 죽도록 싫어하는 저에게 왜 이리 잘해주는지 말입니다. 내 딸이 좋아하니 자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네. 아무쪼록 내 딸을 미워하지 말고 잘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걸세.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찡해지더군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 그건 손에 쥐고 있는 권력도 마찬가지일세.
내가 살면 얼마나 살고 내가 좌의정이면 언제까지 좌의정이겠나. 그러니 지금 잘 나갈 때 내 딸을 잘 돌봐달라고 청탁하는 것이네. 그러니 이 늙은이를 가엾이 여겨주게.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 좌의정이신 장인어른이 매정해도 정은 많다는 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부인의 행태와 장인어른의 행태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오나. 저도 기본적으로는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촬영 아씨도 이제 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싫어해도 어쩌겠습니까? 안 사람이면 당연히 챙겨야죠. 이런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네. 어쨌건 이번 기회에 연희를 첩으로 드리게. 정말 이십니까? 그러하네. 또한 내가 약조하지 않았던가? 사내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연희 아씨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사실 부인의 반대가 심했으나 집안의 어른이신 장인이 주도하신 거라 그녀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인을 달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소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던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인어른이 시키신 것이오. 그러니 어쩌겠소. 제 아비를 어떻게 꿰어 연희를 첩으로 들였는지 모르겠으나 원하던 것도 얻고 도승지까지 되셨으니 참으로 좋으시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예, 내심 불편합니다. 부인 눈치가 보입니다. 왜요? 내가 연희 아씨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건 부인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오? 연희 아씨를 보며 가슴이 설레고 부인을 보면 안쓰럽다는 것을. 아무래도 부인에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 같소. 그러니 부인도 연희 아씨를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오. 서방인 내가 이리 부탁합니다. 부인은 제 진심을 알았던지 눈물을 떨구며 이리 말하더군요. 정말 저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진짜 그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내 말이 진심이 아닌 것 같소. 어려서부터 많은 걸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출세하겠다며 저와 놀아주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동무들도 저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어울렸습니다. 제 아비가 무신이라며 저까지 무시하더군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서방님을 처음 보는 순간 욕심이 났습니다. 제가 서방님이라도 욕심내야 했지요. 어쩌면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많은 걸 잃고 살아야만 했던 저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그 마음을 처음부터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오. 그러니 나에게 첩이 생겼다고 질투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을 합심하여 잘 살아봅시다. 서방님이 거짓을 고하지 않고 이리 진심을 얘기해 주어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줘서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말이오? 연희 아씨네 집안을 복권시켜달라고 간청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시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도리 같습니다. 그게 서방님도 행복한 길이 아닙니까? 같이 행복해야지요. 저만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제 생각과는 달리 저희 복수는 싱겁게 끝이 났으나 누구 한쪽이 피해를 보는 그런 피해 복수보다는 싱겁겠지만 무도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결과가 좋으니 저는 만족합니다.